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손절해야 하는 사람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사귀는가,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하는 말,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장소이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면 처해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 5명의 월급의 평균이 내 월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든지 아니면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귀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같은 학교, 아니면 같은 동네, 같은 회사,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친해졌다거나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환경이라고 해도 누구와 사귀는가, 가깝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야 하는 사람과 멀리 해야 하는 사람을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오늘은 손절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 왜 그런 사람들과 손절을 해야 되는지 또 내 자신은 어떤가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절해야 하는 사람 특징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남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남을 탓할까요? 내가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 못됐을 때, 힘들 때일까요?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 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남을 탓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실패한 원인이 남에게 있는 걸까요? 여기서는 남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나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뭐 회사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걸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이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과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인,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고 합니다. 인과 연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작은 결과에도 반드시 인과 연이 있습니다.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 인이 없다면 결과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인은 무엇인가? 내가 한 말, 행동, 그리고 내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누구에게 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했는가? 어떤 때 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했는가? 친구에게 했는가? 직장 상사에게 했는가? 아니면 분위기가 좋을 때 했는가? 나쁠 때 했는가? 어떻게 말했는가에 따라서도 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연이 바로 누구에게 했는가? 어떨 때 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했는가? 이것에 따라서도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나쁜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이 인에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 말, 그리고 내가 한 생각,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과 자기의 생각을 뒤돌아보지 않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 탓맛으로 돌리고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계속 남 탓만 하는 결과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손절해야 하는 사람 특징 두 번째는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화를 낼 수가 있죠. 살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안 내더라도 잘 삐지거나 아니면 뭐 얼굴이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과 늘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화를 내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를 받았을 때 화가 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부부 싸움이나 아니면 친구와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싸움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옳은 내가, 틀린 당신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틀린 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린 내가 더 화를 내니까 왜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화를 내는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화가 나죠. 이렇게 해서 싸움은 더 커지고 이게 싸움이 개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한쪽이 정의고 한쪽이 불의가 아니라 정의와 정의와의 싸움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걸 작게 하면 개인과의 싸움이죠.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대방을 비평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낼 때는 내가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상대방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자기를 뒤돌아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합니다. 손절해야 하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 사회는 작은 약속에서부터 아주 큰 약속, 그런 약속들로 정해진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가족 간의 약속, 친구 간의 약속에서부터 회사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서 오는 사람, 약속 시간보다 좀 더 앞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 약속 시간 항상 늦게 오는 사람, 늦게 오면서도 연락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과 약속을 했을 때 시간 약속이라면 내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니면 돈 문제라면 돈을 빼앗길 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의 약속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까? 지키지 않으면 어쩌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시간과 돈 문제에 철저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간과 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시간과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시간과 돈에 철저한 사람들이라면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도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손절해야 하는 사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항상 가까이 하다 보면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합니다.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도 항상 같이 있어도 전혀 영향을 받는 일은 없겠죠. 나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차릴수록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말,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내 주위에 접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과 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절해야 되는 사람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